비상 상황입니다. 라디에이터 시스템 고장. 날카로운 경고음이 백악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막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를 강타한 최악의 한파 속에서 백악관의 난방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현재 이스트룸 온도 10도, 주요 회의실 12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설팀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200년 된 증기 라디에이터는 끔찍한 소음을 내며 완전히 작동을 멈췄죠.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보좌관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 회의실에 모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웠죠. 이대로는 모든 업무가 마비될 것 같군요. 저는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던 시절부터 늘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낡은 난방 시스템 에너지 비효율.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죠.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31살 백악관에 첫 발을 들인 한국계 비서관이죠.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첫 출근 날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얻어낸 자리였죠.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 진보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정문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박서연 비서관님 환영합니다. 그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곧 저들처럼 되겠죠. 서연 이쪽이에요. 인사팀 직원 메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사무실들을 지나쳤어요. 각 방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죠. 제 책상은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메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책상 위에는 이미 첫 업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박 비서관님 30분 후 회의실로 와주세요. 바로 첫 회의라니 긴장됐죠. 하지만 이런 압박감은 늘 있었습니다. 진보센터에서도 마감에 쫓기며 일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모두 백인이었죠. 아시아계는 저 혼자였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박 비서관님이시죠? 정책 커뮤니케이션 담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석보좌관이 말을 걸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메모를 하며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진보센터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주변에서는 보좌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후에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속삭임이 신경 쓰였어요. 저 동양 여자 일 잘할까? 하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첫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수석 보좌관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네요. 좋은 시작이에요. 퇴근 시간 백악관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진보센터 동료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긴장된 하루였지만 모든 것이 잘 흘러갔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서리가 그날도 눈에 들어왔죠. 대통령이 난방비 절감 지시를 내린 직후였어요. 오늘도 춥네요. 동료 비서관이 팔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난방 시스템은 200년이 넘은 증기 라디에이터였죠. 열이 골고루 퍼지지 않아 사무실마다 온도 차이가 심했습니다. 서연, 이번 주 대통령 일정표 확인했나요? 수석보좌관이 물었어요. 네, 이스트룸에서 오전 10시에 회의 예정입니다.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스트룸으로 향하는 길, 복도는 더 추웠습니다. 직원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훅 끼쳐왔죠. 이게 말이 되나? 난방이 제대로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 국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모두가 추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창문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왔죠. 장관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난방 시스템 교체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회의실 온도계는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실내 온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증기 라디에이터의 한계였죠. 이런 상황이면 직원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기 라디에이터는 열효율이 낮았어요.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 따뜻해지는 공간은 적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전기 히터를 켜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서연, 이번 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대. 옆자리 동료가 일기예보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너지는 계속 낭비되고 직원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백악관의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침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장갑을 끼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상이 이어졌죠. 사무실 곳곳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하라는 거야? 난방비 절감이 뭐가 중요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연구원 시절부터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난방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문득 어릴 적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온돌이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연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온돌이라고 하죠.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동료는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의 원리는 놀라웠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구들장 아래를 지나며 열을 전달하고 그 열이 바닥을 통해 골고루 퍼져나가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았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온돌의 장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는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궁궐에서도 온돌을 사용했대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완성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어요. 보수적인 백악관에서 동양의 난방 기술을 받아들일까요? 200년 된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책상 위에는 온돌 관련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 실제 적용 사례들.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어요. 박 비서관, 난방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중이라면서요? 수석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온돌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진 않을까? 동양식이라고 무시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죠. 매일 아침 추위에 떠는 직원들을 보면서 이 기술의 가치를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온돌의 현대적 적용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유럽의 일부 건물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도입하고 있더군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강조했어요. 에너지 효율과 실용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시스템이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완성된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확신이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설득뿐이었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전통 한옥 방문이 일정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서연, 당신도 한국 출장에 동행하게 됐어요. 수석 보좌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한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고즈넉한 한옥에 도착했죠. 대통령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네요. 그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며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열이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다니. 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실제로 이 기술은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건강에도 좋아요. 대통령은 마룻바닥에 앉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악관의 난방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군요.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티타임이 이어지는 동안 대화는 계속됐어요. 대통령은 온돌의 원리와 장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궁궐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경복궁의 온돌 시스템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죠. 방 안의 온도는 완벽했어요. 강추위 속에서도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대통령도 이 점을 눈여겨보는 듯 했죠. 미국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기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결심한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을 놓칠 순 없었죠. 박 비서관 온돌 도입 건으로 회의가 잡혔습니다. 수석보좌관의 연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회의실에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역사 보존 담당관, 시설 관리팀장, 예산 담당자들까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안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백악관 일부 공간에 시범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현재 난방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잠깐만요. 역사 보존 담당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시나요? 네, 200년이 넘은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담당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런 건물의 바닥을 함부로 뜯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부분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바닥 한 장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우려를 표했어요. 구조 변경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산도 문제고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 제안은 순식간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백악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동양의 난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 보좌관이 말했죠. 인종적 편견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관심을 보이신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저 외교적 제스처였을 뿐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현대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사 보존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을 드리죠. 하지만 건물에 손상을 주는 어떤 방안도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하얀 벽이 더욱 차갑게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전문가들과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휴대폰을 들어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 중에 건물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을 찾게 된 계기가 됐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의 보존 문제와 난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온도를 현대화한 패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난방 전문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건물 구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죠.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현대식 온돌 패널은 놀라울 정도로 얇았어요. 두께가 1cm도 채 되지 않았죠. 이 패널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열 전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기존 바닥 위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난방 효과를 낼 수 있죠. 실제 적용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여러 문화재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기술입니다. 귀국 후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설치 방법, 예상 효과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죠. 이제 대통령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현대식 온돌 패널은 마치 카펫을 깔듯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거할 수도 있죠.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보존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구조물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대통령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에 잠겼죠.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현재 시스템 대비 3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내 온도 균일성도 훨씬 높아지고요. 갑자기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대통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죠. 좋아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실험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해봐. 순간 회의실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마침내 프로젝트가 승인된 거죠. 이스트룸과 주요 회의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백악관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거죠. 시공업체 선정부터 자재 조달까지 모든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도 곧 워싱턴으로 올 예정이에요. 드디어 첫 삽을 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죠. 온돌 패널이 처음 설치된 날 모든 시선이 작업 현장으로 쏠렸습니다. 200년 된 백악관 회의실과 이스트룸에 현대식 기술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죠. 바닥이 높아지진 않을까요? 시설관리팀장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패널은 놀라울 정도로 얇았습니다. 설치 후에도 바닥 높이 차이가 거의 없었죠. 작업자들은 신중하게 패널을 설치했어요. 역사적인 건물인 만큼 모든 과정이 조심스러웠죠. 기존 바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시공팀장이 보고했어요.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내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해졌죠. 기존 증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의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온도계를 가져왔어요. 벌써 20도가 넘었네요. 직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따뜻하다. 이런 게 진짜 난방이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바닥 전체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기존 난방에서 발생하던 온도 편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전력 소비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시설관리팀의 보고에 재무팀도 만족스러워했죠. 회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추위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 시간이 늘어날 정도로 쾌적해졌죠. 이제야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장관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직원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죠. 감기로 결근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이 편해요. 다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죠. 우리 사무실도 온돌로 바꿀 수 없나요? 요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텔과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라면서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대통령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이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집이 됐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보존 담당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했네요. 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백악관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겨울이 되어도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달라진 백악관을 실감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공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직원들의 모습까지. 백악관의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 에너지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백악관의 변화가 미국 전역의 화제였어요. 보수 언론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죠. 전통을 해치는 실험적 시도, 미국의 상징적 건물에 동양 문화를 도입하다니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어요. 난방비 35% 절감, 직원 만족도 89% 상승. 명확한 데이터 앞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잦아들었죠. 박 비서관 국회의 사당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수석보좌관이 전했습니다. 의회 시설관리팀에서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죠. 백악관을 견학하는 관광객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이드들은 이제 온돌 시스템을 백악관의 새로운 명물로 소개했죠. 뉴욕 현대미술관도 리모델링의 도입을 검토 중이래요. 건축 잡지사의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이 화제였죠. 정책회의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추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 장관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힘입니다. 한국의 지혜가 백악관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어떻게 가능했나 저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어요. 보존 담당관은 이제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됐죠. 가끔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백악관의 온돌, 미국을 데우다 BBC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화적 교류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죠. 지나가다 우연히 관광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와, 바닥이 따뜻하네. 이게 한국의 기술이래. 그들의 감탄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차세대 정책 기획자로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죠.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백악관은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